제주항공 비행기 이 우측 부분을 보세요. 이 엔진 부분에서 1차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이 폭발을 서너 차례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 비행기는 하강과 상승을 서너 차례 반복을 했다. 이 착륙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치 않자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저거는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는데, 글쎄요. 지금 폭발이 일어나죠. 인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영상을 찍는 분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찍었어요. 이것은 윗집 베란다 이 천장 부분입니다. 윗부분. 예, 신기하게 어떻게 이걸 이 각도를 잡아서 찍어서 제보를 했을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렇게 불꽃이 튀었던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은 엔진 결함 자, 폭발이 일어나죠. 또는 조류 충돌 엔진 결함 또는 조류 충돌로 예측이 된다. 예상이 된다.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동체 착륙 부분.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우리 이준희 기자가 이야기하셨던 대로 항공기 자, 완전히 동체로 밀고 갑니다. 동체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자, 여기 끝단이죠. 끝단. 활주로 끝단을 지나서 논을 지나서 그냥 부딪힙니다. 구조물에 마지막으로 부딪히죠. 네, 자,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납니다. 글쎄요. 지금 단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잘 찍었어요. 어떻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서 찍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 타이밍을? 엔진 결함 또는 조류 자, 폭발이 일어나죠. 충돌 가능성 부분도 이게 낮아가지고 충분히 고도가 상당히 낮아요. 낮아서 테러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폭발음을 서너 차례 들었다고 하니까 물론 자, 비행교육원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동체 착륙 장면 한번 다시 볼게요. 이준희 기자가 이야기하셨던 대로 항공 자, 동체 착륙합니다. 하고 장면이 자, 마지막 끝단까지 와서 이 논을 가로질러서 충격적인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딨냐 이거예요. 사고의 원인이 가장 강력하게 카톡이 하나가 공개됐어요. 조류 새와 충돌을 일으켰다는 부분. 자, 볼게요. 이 항공기 승객하고 충돌 직전에 9시잖아요. 9시 3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9시. 승객과 그 가족 간의 카톡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고도가 낮기 때문에 원래 이제 비행기 고도가 높은 데서는 안 터져요. 카톡이건 뭐건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하지만 낮은 고도에서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새가 날개에 껴서 헐 착륙 못하는 중 언제부터 그랬는데 방금 유언해야 하나 하고 끊겼어요. 9시 1분에 끊겼습니다. 9시 시작해서 9시 1분에 끊겼어요. 9시 3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뉴스원에서 최성국 이수민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자,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 못하는 중이다. 문자 후 연락이 두절됐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생존자가 2명이 있습니다. 생존자가 2명이 있어요. 25세, 21세 각 한 명씩 남성 하나, 한 분, 여성 한 분 이렇답니다. 자, 한국병원 목포 한국병원에 후송된 이 씨는 어디가 아프냐는 의사의 질문에 내가 여기에 왜 오게 됐나요? 라고 물었대요. 아마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정말로 끔찍한 사고인데 그것을 다 겪고 나서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가장 지금 카톡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그거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워낙 이게 조작이 판치다 보니까 지금 또 시국이 워낙 엄중하잖아요. 지금 탄핵 국면이고 윤석열 오늘 내일 구속할 타이밍에 하필 왜 이게 나왔냐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도 초일기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특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또 상설 특검법 등 공포가 계속 줄줄이 나와야 되는 이 시점에 모든 이슈를 한 방에 지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시국에 이 카톡이 나왔어요. 카톡이 나와서 일단은 조류 스트라이크. 그런데 자,
워낙 조작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보니까 챗 GTP에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 기어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약 1000회에서 3000편당 1회. 대부분 경미한 피해에 그치며 치명적인 손상은 0.01% 확률로 발생한다. 랜딩 기어 고장 확률은 약 100만 분에서 200만 편당 1회다. 두 사건의 결합 확률은 0.00001 곱하기 0.000000005는 돼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약 2억 회당 비행당 1회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추측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믿고는 싶은데 너무 확률이 낮아요. 더군다나 이게 그 엔진에 새가 한 마리 꼈다고 해서 반드시 랜딩 기어가 고장나는 건 아니에요. 랜딩 기어 그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겨도 다른 쪽 엔진으로 작동이 된답니다. 아까 폭발하는 거 봐서는 하나밖에 폭발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참사가 발생했어요.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확률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건 철저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저는 다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시국에 하필하면 이 시국에 이게 터졌냐 이거죠. 특히 HID 요원들이 블랙과 요원들이 여기는 민간 정보원들을 민간 공작원들을 요원이라고 하고 공식적인 공작원들을 그 블랙이라고 한답니다. 블랙과 요원들이 10호 폭약 등을 가지고 총과 총탄을 가지고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걱정돼서 요새. 계속 뉴스만 보게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게 생기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꾸 지금 지체를 하고 있잖아요. 국힘당과 한덕수 계속 지체하고 방해를 했죠. 헌법 기관을 구성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나요, 세상에? 내란을 연장하자는 얘기죠.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지연시켜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요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탄핵 심판을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 자체가 또 다른 내란의 연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하필 이런 위중한 시국에 이렇게 터졌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칼기 폭파 사건 있었잖아요. 태국인가요? 태국 버마? 거기서 이제 칼기 폭파해가지고 뭐 이렇게 북한의 소행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시끌벅적했죠. 이번도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혹여나 행여나 또 어떤 공작을 꾸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하나 주의해서 볼만한 뉴스 기사가 군에서도 지원을 나간다. 특전사에서 나간다. 하필 그 문제되는 특전사가 또 왜 지원을 또 수백 명을 보낸다고 하냐고, 이 공항에. 실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이 고도가 또 상당히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이 소총에 의한 저격도 하나의 그 가능성을 뽑자면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총에 의한 저격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블랙과 요원들이 아직도 소총을 가지고 이 총알을 가지고 10호 폭약을 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니까 여러 가능성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세상의 시각을 여기로 다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는 하지 말자. 너무 음모론에는 빠지지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작의 가능성들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지연을 시키고 무력화시켜서 계속 안고 가다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 혼란을 조성하게 되면은 긴급 비상조치를 또 가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덕수가 그렇게 하려다가 그것을 그 낌새를 알아챈 민주당이 탄핵을 해버린 거잖아요. 최상목은 아마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제통이라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잘할 걸로 믿고는 있는데 하필 이 시국에 이런 게 터졌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이 윤석열을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중한 시국이잖아요.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 국힘들, 이에 동조하는 국힘들도 권성동, 윤상현을 비롯해서 이 국힘 지도부 얘네들도 내란의 공범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꾸 지연시키고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또 부하 수행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얘네들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민주당에서 오늘 내일 고소를 한답니다. 한 10여 명 유튜버들 또 이 국힘 지도부들, 국힘 의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는 않아도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글쎄요, 지금 단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렇게 불꽃이 튀었던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설명. 공중에서 폭파도 일어나요. 이게 서너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들은 목격자들이 그래요. 비행교육원장의 내용. 그래서 피치 못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기장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 했겠죠. 활주로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카톡이 나왔다는 거죠. 새가 날개에 끼어서 헐 착륙 못하는 중이다. 언제부터 그랬는데 방금 유언해야 하나? 이러고 끝이에요. 정말로 안타깝죠. 지금 생존한 두 분은 승무원으로 알려졌어요. 21세, 25세 여성 하나,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한 분은 목포의 한국병원에 있답니다. 한 분은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 중이랍니다. 그래서 쾌유를 빌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인데 작고하신 분들,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분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여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자, 다음 후속 보도 한번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 상황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